자식 사랑 없는 부모가 있을까요? 그런데 그 사랑의 방식이 자녀에게 최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식에게 돈을 줬다고 부모의 노후가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건 그 다음입니다. 처음에는 고마워합니다. 두 번째는 미안해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엄마가 이번 달은 보내주겠지. 아빠가 전세금은 어떻게든 도와주겠지. 부모가 자식 어려운 걸 그냥 보겠어. 이 생각이 자식 마음속에 자리 잡는 순간 부모의 돈은 사랑이 아니라 당연한 몫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이야기는 마음이 조금 아플 수 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60대 이후의 지원은 젊을 때의 지원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40대 부모가 아이 학원비를 내주는 것과 60대 부모가 성인 자녀의 생활비를 매달 대주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젊을 때는 다시 벌 시간이 있습니다. 실수해도 회복할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의 돈은 다릅니다. 그 돈은 그냥 여윳돈이 아닙니다. 앞으로 병원에 갈 돈이고, 치과 치료받을 돈이고, 배우자가 아플 때 버틸 돈이고, 나중에 간병이 필요할 때 마지막으로 나를 지켜줄 돈입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님들이 이 돈을 너무 쉽게 자식에게 내어줍니다. 나는 늙었으니까 많이 쓸 일 없어. 내가 조금 덜 먹고 덜 쓰면 되지. 자식이 힘든데 어떻게 모른 척해. 이 마음이 나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당연해서 문제입니다. 부모 마음은 늘 자식 쪽으로 먼저 기웁니다. 내 병원 예약은 미뤄도 자식 카드값은 먼저 보내고 내 겨울 외투는 안 사도 손주 패딩은 사줍니다. 내 통장 잔고는 줄어드는데 자식에게는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괜찮으십니까? 통장에 돈이 줄어드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의 희생을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입니다. 부모는 내가 얼마나 아껴서 보냈는데 생각하지만 자식은 그때 부모가 도와줄 수 있었으니까 도와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는 희생을 기억하고 자식은 상황을 기억합니다. 여기서 서운함이 생깁니다. 오늘은 60대 부모가 자녀에게 절대 하면 안 되는 지원 3가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녀에게 절대 하면 안 되는 지원 첫 번째, 매달 새는 돈을 막아주지 마세요. 생활비 지원은 가장 조용하게 부모를 가난하게 만듭니다. 큰 돈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번에 1억을 달라는 말에는 놀라지만 이번 달만 50만 원 보내달라는 말에는 마음이 약해집니다. 월세가 부족하다고 하고 손주 학원비가 밀렸다고 하고 카드값이 막혔다고 하면 부모는 얼른 통장을 엽니다. 50만 원은 작아 보입니다. 그런데 매달 50만 원이면 1년이면 600만 원입니다. 5년이면 3천만 원입니다. 10년이면 6천만 원입니다. 여기에 명절 용돈, 손주 선물, 병원비, 자동차 보험료, 급한 카드값까지 더하면 부모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큰 돈이 됩니다. 무서운 건 돈보다 습관입니다. 인천에 사는 68세 한정희 씨는 큰아들이 회사를 그만두면서 처음으로 생활비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처음에 정말 미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2달만 도와줘. 나 바로 일 구할게. 정희 씨는 100만 원을 보냈습니다. 그날 밤 아들에게 고맙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덕분에 살았어. 꼭 갚을게. 정희 씨는 그 문자를 보고 울컥했습니다. 그래, 자식이 힘들 때 부모가 버팀목이 되어주는 게 맞지 싶었습니다. 그런데 2달이 지나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아직 일자리를 찾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월세가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달에는 손주 영어학원비가 문제였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카드값이 너무 많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이 직접 전화했는데 어느 순간 며느리도 전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너무 죄송한데 이번 달만 조금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정희 씨는 이번 달만이라는 말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번 달만은 매달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돈을 보내고 나면 아들이 바로 고맙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고맙다는 말이 짧아졌습니다. 나중에는 입금했어 하고 문자를 보내야 그제야 알겠어 하고 답이 왔습니다. 어느 날 정희 씨가 통장 잔고를 보다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몇 년 동안 보낸 돈이 4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자식에게 보낸 돈은 분명한데 정작 자식은 그 돈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희 씨가 어느 날 어렵게 말했습니다. 엄마도 이제 계속 보내기는 힘들어. 병원 갈 일도 많아졌고 연금만으로는 빠듯해. 그러자 아들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집도 있잖아. 우리는 진짜 아무것도 없어. 그 말이 정희 씨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집이 있다는 말이 왜 그렇게 서럽게 들렸을까요? 그 집은 그냥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평생 아끼며 마련한 마지막 울타리였습니다. 정희 씨가 아플 때 돌아갈 곳이고 혼자 늙어갈 때 지켜줄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그것을 여유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생활비 지원의 무서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식은 점점 부모의 형편을 덜 봅니다. 부모가 힘들게 아껴보내는 돈이라는 사실을 잊습니다. 부모에게도 전기요금이 있고 약값이 있고 치과 치료비가 있고 겨울 보일러비가 있다는 것을 잊습니다. 왜 그럴까요? 계속 받으면 익숙해지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반복되는 도움을 은혜가 아니라 환경으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처음에는 고마운 일이지만 반복되면 당연한 조건이 됩니다. 부모 돈이 들어가면 자식의 생활은 잠깐 편해집니다. 하지만 자식이 줄여야 할 지출을 줄이지 않습니다. 일자리를 급하게 찾지 않습니다. 카드 사용을 멈추지 않습니다. 집의 규모를 낮추지 않습니다. 불편한 결정을 미룹니다. 부모가 그 불편함을 대신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사랑으로 돈을 보냅니다. 하지만 자식은 그 돈 덕분에 덜 급해집니다. 덜 아프고 덜 바뀝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생활비를 부탁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송금이 아닙니다. 지출표를 보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얼마가 나가는지, 줄일 수 있는 돈은 무엇인지, 휴대전화 요금은 적당한지, 자동차는 꼭 필요한지, 외식비와 배달비는 얼마나 되는지, 보험료와 카드 할부는 어떤지 봐야 합니다. 부모 돈을 받겠다면 자식도 자기 생활을 보여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은 이 말을 못합니다. 자식 자존심 상할까봐, 며느리 눈치 보여서, 사위가 불편해할까봐 그냥 보내줍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돈은 입금되는 순간 사라지지만 부모의 불안은 남습니다. 생활비 지원은 반드시 기간과 금액과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이번 한 번은 도와줄 수 있다. 하지만 매달은 어렵다. 엄마도 내 생활비와 병원비가 있다. 내가 지출을 정리하고 일자리 계획을 세우는 조건에서만 돕겠다.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차갑게 들리십니까? 아닙니다.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자식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식 대신 평생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이 자기 발로 서도록 불편한 현실을 마주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넘어질 때 손은 잡아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업고 걸을 수는 없습니다. 계속 업고 가면 자식 다리도 약해지고 부모 허리도 무너집니다. 여기서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내가 안 도와주면 자식이 나를 원망하지 않을까? 맞습니다.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서운해할 수도 있습니다.
연락이 뜸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서운함이 두려워서 계속 돈을 보내면 나중에는 더 큰 원망이 찾아옵니다. 부모는 부모대로 내가 너한테 얼마나 해줬는데 하고 서운하고, 자식은 자식대로 해주다 말 거면 왜 기대하게 했냐고 서운해합니다. 기준 없는 도움은 결국 서로를 원망하게 만듭니다. 첫 번째는 꼭 기억하십시오. 매달 새는 돈을 막아주는 순간 자식의 자립심도 같이 새어나갑니다. 자녀에게 절대 하면 안 되는 지원 두 번째, 자식 집 때문에 내 집을 위험하게 하지 마세요. 생활비 지원이 부모 통장을 조금씩 비운다면 집값 지원은 부모 노후를 한 번에 흔듭니다. 전세금, 아파트 계약금, 신혼집 보태주기, 대출 이자 지원, 이런 돈은 단위가 다릅니다. 몇십만 원이 아니라 몇천만 원이고 때로는 1억, 2억이 됩니다. 부모가 가장 많이 흔들리는 순간이 바로 자녀 집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집은 단순한 거처가 아니라 체면이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결혼하는데 남들만큼은 해줘야 할 것 같고, 사돈댁에서 어떻게 볼까 신경 쓰이고, 친구 자식은 어디 아파트에 산다더라 하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약해집니다. 내 자식만 초라하게 시작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식의 시작을 번듯하게 만들어주려고 부모의 마지막을 초라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수원에 사는 70세 김영달 씨와 67세 오미자 씨 부부는 딸 결혼을 앞두고 큰 돈을 보탰습니다. 딸은 처음에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조금만 도와주면 우리도 서울 근처에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부부는 처음에는 5천만 원 정도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집을 알아볼수록 금액이 올라갔습니다. 딸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 돈으로는 너무 외곽이야. 출퇴근도 힘들고 나중에 아이 낳으면 더 힘들 것 같아. 친구들은 부모님이 많이 도와주셨어. 그 말에 미자 씨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친구들은 부모가 해줬다는 말, 이 말이 부모를 가장 약하게 만듭니다. 결국 부부는 퇴직금 일부를 깨고 살던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딸에게 1억 3천만 원을 보탰습니다. 딸은 고맙다고 했습니다. 사위도 꼭 갚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뿌듯했습니다. 딸이 새집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베란다에 햇살이 들어오고 주방이 깨끗하고 거실에 새 소파가 놓여 있었습니다. 미자 씨는 사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내 딸이 이렇게 산이 됐다. 우리가 조금 힘들어도 괜찮다. 그런데 괜찮지 않았습니다. 2년 뒤 영달 씨가 허리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병원비가 들어가고 대출 이자도 부담이 커졌습니다. 부부는 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조금 힘들다. 그때 갚겠다고 한 돈을 조금씩이라도 갚을 수 있겠니? 딸은 당황했습니다. 엄마, 지금 우리한테 그 돈을 갚으라는 거야? 우리도 애 낳고 너무 힘들어. 그때 도와준 건 결혼할 때 엄마 아빠가 해준 거 아니었어? 그 순간 미자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부모는 빌려준 돈이라고 생각했고 딸은 받은 돈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같은 돈을 두고 기억이 달랐습니다. 더 힘든 일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아들이 이 사실을 알고 서운해했습니다. 누나는 그렇게 해주고 나는 뭐야? 부모님 돈은 다 누나한테 간 거잖아. 영달 씨 부부는 딸을 도와주려다 딸과도 어색해지고 아들과도 멀어졌습니다. 돈은 이미 나갔고 관계는 흔들렸고 노후는 불안해졌습니다. 여러분, 자녀 집 문제는 사랑만으로 결정하면 안 됩니다. 큰 돈은 반드시 숫자로 보고 기록으로 남기고 전문가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형제자매 간 감정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부모의 노후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내 집은 그냥 집이 아닙니다.
60대 이후 내 집은 마지막 방어막입니다. 나중에 아프면 담보가 될 수도 있고 작은 집으로 옮기며 생활비를 만들 수도 있고 혼자 살기 어려우면 요양이나 간병 비용의 바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 집을 위해 내 집을 담보로 잡히는 순간 내 마지막 방어막에 금이 갑니다. 자식은 새 집으로 들어가고 부모는 불안한 집에 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서글픈 일입니까? 자녀 집을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내 노후 자금을 깨서 돕는 것, 내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돕는 것, 자녀 대출에 보증 서는 것, 배우자와 상의 없이 몰래 큰 돈을 주는 것, 다른 자녀에게 설명할 수 없는 돈을 주는 것. 이 5가지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보증은 하지 마십시오. 자식이니까 괜찮겠지 하고 서명하는 순간 자녀의 빚이 부모의 빚이 될 수 있습니다. 사정이 좋아질 때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자녀가 못 갚는 순간 부모에게 돌아옵니다. 그때는 부모가 몰랐다고 말해도 늦습니다. 부모가 자녀 집 문제를 도울 때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이 돈을 줘도 내 병원비는 남는가? 이 돈을 돌려받지 못해도 잠이 오는가? 다른 자녀가 알아도 설명할 수 있는가? 이 중에 하나라도 마음에 걸리면 멈추셔야 합니다. 자식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출발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크다. 하지만 엄마 아빠 노후를 담보로 잡히면서까지 해줄 수는 없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다. 그 안에서 집 크기와 지역과 대출을 다시 생각해봐라. 이 말이 야박합니까? 아닙니다. 이 말은 현실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작게 시작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 힘에 맞지 않는 집에서 시작하는 것이 더 위험합니다. 처음부터 남들만큼 시작하려고 하면 평생 남의 기준에 끌려갑니다. 부모가 그 기준을 맞춰주면 자식은 현실을 배우지 못합니다. 요즘 세상에 집값이 비싸다는 것 부모님들도 다 아십니다. 젊은 세대가 힘든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젊은 세대가 힘들다는 이유로 부모 세대의 노후가 무너져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식도 힘들고 부모도 힘듭니다. 그런데 둘 다 힘든 상황에서 부모만 희생하면 결국 나중에는 부모가 더 약한 자리에 서게 됩니다. 집을 해준 부모가 나중에 자식 집에 들어가 살게 되면 마음이 편할까요? 아닙니다. 그때부터 눈치가 시작됩니다. 냉장고 여는 것도 조심스럽고 보일러 온도 올리는 것도 미안하고 손주에게 한마디 하는 것도 눈치 보입니다. 내가 보태준 집인데도 내 집이 아닙니다. 이게 노후의 슬픔입니다. 여러분, 자식 집은 자식이 감당 가능한 크기로 시작해야 합니다. 부모가 해줄 수 있는 만큼만 돕고 그 이상은 자녀 부부가 선택하게 해야 합니다. 지역을 낮출 수도 있고 평수를 줄일 수도 있고 전세 대신 월세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불편하겠지만 그 불편함이 자녀의 현실 감각을 키웁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식의 집을 넓혀주려고 부모의 마지막 집을 위험하게 만들지 마세요. 여기까지가 돈의 문제라면 3번째는 더 무섭습니다. 생활비는 부모 통장을 비우고 집값 지원은 부모 노후를 흔듭니다. 그런데 3번째는 돈만 잃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의 책임감까지 잃게 만듭니다. 자녀에게 절대 하면 안 되는 지원 3번째, 자식의 실패를 돈으로 지워주지 마세요. 사업 실패, 투자 실패, 카드빚, 무리한 대출, 이혼 후 생활비, 이런 문제가 생기면 부모는 이성을 잃기 쉽습니다. 자식이 울면서 전화하면 부모 마음은 무너집니다. 내가 안 도와주면 큰일 날 것 같고 이번에만 막아주면 다시 일어설 것 같고 혹시라도 자식이 잘못될까봐 겁이 납니다. 부모는 자식 실패를 보면 자꾸 자기 탓을 합니다. 내가 어릴 때 너무 못해줘서 그런가.
내가 돈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켜서 그런가? 내가 조금 더 챙겼으면 저 지경까지 안 갔을까? 이 죄책감이 부모 통장을 엽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인 자녀의 모든 실패가 부모 책임은 아닙니다. 부모가 미안함으로 돈을 내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부산에 사는 72세 임순자 씨는 둘째 아들 때문에 평생 모은 돈을 거의 다 썼습니다. 아들은 젊을 때부터 사업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음식점을 열었습니다. 순자 씨는 보증금 일부를 보태줬습니다. 장사가 잘 안 되자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메뉴만 바꾸면 살아나. 이번만 조금 더 넣으면 돼. 순자 씨는 적금을 깼습니다. 몇 달 뒤 또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직원 월급이 밀렸어. 이번에 못 막으면 진짜 끝이야. 순자 씨는 보험을 해지했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자 카드론과 대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들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번에 못 막으면 사람들 얼굴 못 봐. 순자 씨는 남편이 살아있을 때 마련해둔 작은 땅까지 팔았습니다. 그 돈이 아들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가게는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가게를 접어야 할 때 접지 못했고, 지출을 줄여야 할 때 줄이지 못했고, 다시 일자리를 찾아야 할 때 또 다른 장사를 꿈꿨습니다. 순자 씨가 마지막으로 더는 못 도와준다고 했을 때 아들이 한 말이 있습니다. 그럼 엄마는 내가 망하는 걸 그냥 보겠다는 거야? 이 말 한마디에 순자 씨는 또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정말 줄 돈이 없었습니다. 통장도 비었고 보험도 없었고 땅도 없었습니다. 그제야 순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아들을 살린 게 아니라 아들이 자기 실패를 바라보는 시간을 계속 밀어준 것이었구나. 여러분, 이 말이 핵심입니다. 부모가 자식의 실패를 돈으로 덮어주면 문제는 잠깐 사라집니다. 하지만 원인은 그대로 남습니다. 원인이 남아있으면 실패는 다시 옵니다. 자식을 돕는 것과 자식의 책임을 대신 지는 것은 다릅니다. 돕는 것은 방법을 찾게 해주는 것입니다. 책임을 대신 지는 것은 결과를 대신 치러주는 것입니다. 자식이 빚을 졌다면 부모가 제일 먼저 할 일은 송금이 아닙니다. 빚이 어디에 얼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왜 생겼는지 봐야 합니다. 매달 갚을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카드 사용을 멈춰야 합니다. 필요하면 채무 상담이나 법률 상담도 받아야 합니다. 자식이 직접 은행에 가고 직접 전화하고 직접 서류를 챙기게 해야 합니다. 부모가 조용히 돈으로 막아주면 자식은 그 불편한 과정과 마주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가장 위험한 말이 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야. 진짜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마지막은 마지막이 아닙니다. 패턴입니다. 한 번은 사업 때문이고, 한 번은 카드값 때문이고, 한 번은 투자 때문이고, 한 번은 이혼 때문이고, 또 한 번은 생활비 때문입니다. 이유는 바뀌지만 구조는 같습니다. 자식은 위기를 만들고 부모는 막아줍니다. 자식은 잠깐 안도하고 부모는 더 가난해집니다. 그리고 다시 위기가 옵니다. 특히 투자 실패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주식, 코인, 무리한 부동산 투자, 온라인 사업, 이런 일로 손실이 났을 때 자녀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넣으면 복구할 수 있어. 이 말은 부모에게 너무 위험한 말입니다. 손실을 인정하지 못한 사람에게 돈을 더 넣어주면 그 돈은 회복의 씨앗이 아니라 더 큰 손실의 연료가 될 수 있습니다. 구멍 난 항아리에 물을 붓는다고 항아리가 차지 않습니다. 먼저 구멍을 막아야 합니다. 자식이 정말 힘들다면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내가 힘든 건 안다. 하지만 엄마가 돈으로 막아주는 건 여기서 끝이다.
대신 내가 빚을 정리하고 상담을 받고 앞으로 어떻게 갚을지 계획을 세우는 과정은 같이 보겠다. 이 말이 진짜 지원입니다. 자식이 당장 굶을까봐 걱정된다면 현금을 주지 말고 필요한 것을 직접 도울 수 있습니다. 쌀을 사줄 수 있습니다. 병원비가 급하면 병원에 직접 낼 수 있습니다. 손주에게 꼭 필요한 비용이면 해당 기관에 직접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의 빚구멍에 현금을 계속 넣는 것은 다릅니다. 현금은 방향 없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모님들이 가장 무너지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되면 엄마 책임이야. 이 말은 도움 요청이 아니라 감정 압박입니다. 자식이 힘든 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부모에게 죄책감을 씌워 돈을 끌어내는 말은 건강한 부탁이 아닙니다. 그 말에 무너져서 돈을 보내면 자식은 다음에도 같은 방식으로 부모를 흔들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약합니다. 그래서 기준이 필요합니다. 기준 없는 사랑은 쉽게 이용당합니다. 기준 있는 사랑만이 오래갑니다. 여러분, 자식이 실패했을 때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은 태도입니다. 자식이 미안함을 알고 있는지, 자기 지출을 줄이려 하는지, 해결 계획을 세우는지, 부모 노후를 걱정하는지, 갚겠다는 말을 행동으로 보이는지 봐야 합니다. 정말 책임감 있는 자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부담되면 절대 안 해줘도 돼. 아빠, 이건 내가 정리할게. 도움을 받더라도 내가 매달 얼마씩 갚을게. 부모님 노후자금 건드리는 거면 하지 말자. 이런 태도가 보이면 작은 도움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렇게 말한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부모가 그 정도도 못해줘? 남들은 다 해준다는데. 이번에 안 도와주면 나 진짜 끝이야. 내가 이렇게 된 건 엄마 아빠 책임도 있어. 이 말들은 부모의 죄책감을 파고드는 말입니다. 이런 말 앞에서 부모가 돈을 내면 자녀는 책임보다 압박을 먼저 배웁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식의 실패를 돈으로 지워주면 자식은 실패에서 배울 기회를 잃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마음이 무거워진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도 부모가 어떻게 자식을 안 도와요? 자식이 울면서 전화하는데 어떻게 끝나요? 맞습니다. 그 마음 잘 압니다. 자식이 힘들다는데 잠이 오지 않습니다. 밥이 안 넘어갑니다. 전화벨만 울려도 가슴이 내려앉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자식을 외면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원의 방식을 바꾸자는 이야기입니다. 돈을 주는 지원에서 기준을 세우는 지원으로 가야 합니다. 대신 해결해주는 지원에서 스스로 해결하게 돕는 지원으로 가야 합니다. 부모의 노후를 깨는 지원에서 부모도 살고 자식도 서는 지원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세 가지 기준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기준은 내 노후 자금은 남는 돈이 아니라 지켜야 할 돈이라는 기준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나는 이제 쓸 일 별로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노후에 큰 돈이 들어갈 일은 아직 오지 않았을 뿐입니다. 치과 치료 한 번 해도 큰 돈이 들어갑니다. 배우자가 갑자기 아플 수 있습니다. 낙상 한 번으로 수술과 재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간병인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집수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노후 자금은 여행 가려고 모아둔 돈만이 아닙니다. 내 존엄을 지키는 돈입니다. 내가 아플 때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게 해주는 돈입니다. 내가 싫은 말을 들어도 최소한의 선택권을 갖게 해주는 돈입니다. 돈이 전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노후에 돈이 너무 없으면 말 한마디도 조심하게 됩니다. 병원비 눈치, 생활비 눈치, 자식 눈치, 며느리 눈치, 사위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 내 노후 자금을 지키는 것은 욕심이 아닙니다. 마지막 품위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 배우자와 상의하지 않은 지원은 하지 않는다는 기준입니다.
자녀가 급하게 전화하면 부모는 몰래 보내기 쉽습니다. 특히 엄마가 아들에게, 아빠가 딸에게 몰래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가 알면 반대할까봐 이번만 조용히 넘기려고 보냅니다. 하지만 그 돈은 혼자만의 돈이 아닐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모은 돈이고 부부가 함께 써야 할 노후 자금입니다. 한쪽이 몰래 큰 돈을 보내면 부부 사이에 금이 갑니다. 돈보다 더 큰 상처는 배신감입니다. 왜 나한테 말도 안 했어? 우리 노후는 생각 안 해? 이 말이 나오면 이미 늦습니다. 자녀 지원은 반드시 배우자와 상의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없다면 믿을 만한 형제나 전문가와 한 번은 상의해야 합니다. 급할수록 혼자 결정하지 마십시오. 급하다는 말은 대개 판단을 흐리게 만듭니다. 세 번째 기준은 도와준 뒤 관계가 나빠질 돈은 주지 않는다는 기준입니다. 돈은 이상합니다. 줄 때는 사랑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달라집니다. 준 사람은 희생을 기억하고 받은 사람은 필요했던 사정만 기억합니다. 부모는 내가 그때 얼마나 큰 마음으로 줬는데 생각하고 자식은 그때 부모가 해줄 수 있었으니까 해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큰 돈은 반드시 성격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냥 주는 돈인지 빌려주는 돈인지 돌려받을 생각이 있는지 다른 자녀에게 설명 가능한지 정해야 합니다. 돌려받지 못하면 자식을 미워하게 될 돈이라면 빌려주지 마세요. 주고 나서 계속 확인하고 싶어질 돈이라면 주지 마세요. 그 돈 때문에 잠이 안 올 것 같다면 멈추세요. 부모 자식 관계는 돈보다 귀합니다. 그런데 돈을 함부로 섞으면 그 귀한 관계가 가장 빨리 상합니다. 광주에 사는 74세 윤복자 씨는 평생 아들에게 돈을 보냈습니다. 아들이 힘들다고 하면 보내고, 손주가 필요하다고 하면 보내고, 며느리가 어렵다고 하면 보냈습니다. 복자 씨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식한테 쓰는 돈은 아깝지 않아. 그런데 몇 년 뒤 복자 씨가 무릎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수술비보다 더 걱정된 건 수술 후 돌봄이었습니다. 혼자 움직이기 어려웠고 한동안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복자 씨는 처음으로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이번에 수술하고 나면 며칠만 와줄 수 있니? 아들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회사 때문에 너무 바빠. 요즘 애들 학원도 있고 간병인 쓰면 안 돼?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아들도 자기 삶이 있습니다. 하지만 복자 씨는 그날 밤 병원 침대에서 천장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평생 자식을 위해 비워낸 통장이 정작 내가 아플 때는 나를 지켜주지 못하는구나. 자식에게 준 돈이 사랑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니구나. 이 장면이 너무 아픈 이유는 자식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현실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자식은 부모가 늙었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알아도 자기 생활이 급하면 부모의 외로움과 두려움을 끝까지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부모가 자기 노후를 지켜야 합니다. 자식이 언젠가 알아주겠지 하는 기대 하나로 통장을 비우면 안 됩니다. 기대는 통장 잔고가 아닙니다. 고마움은 병원비가 아닙니다. 말로 하는 효도는 간병비가 아닙니다. 이 말이 차갑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후는 감정만으로 버틸 수 없습니다. 사랑도 필요하지만 기준도 필요합니다. 정은 있어야 하지만 계산도 있어야 합니다. 계산하는 부모가 나쁜 부모가 아닙니다. 계산하지 못한 부모가 나중에 너무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거절해야 할 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엄마가 너를 사랑하지 않아서 거절하는 게 아니다. 엄마도 내 노후를 지켜야 나중에 너에게 짐이 되지 않는다. 이 말은 꼭 하셔야 합니다. 부모의 거절은 버림이 아니라
책임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합니다.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다. 대신 내가 지출표를 만들고 상담을 받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계획을 세우면 그 과정은 같이 보겠다. 이 말은 돈만 주지 않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진짜 해결을 돕겠다는 말입니다. 자녀가 화낼 수도 있습니다. 서운해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변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화낸다고 해서 부모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기대가 깨질 때 화를 냅니다. 부모 통장이 닫힐 때 분노합니다. 그렇다고 다시 열어주면 평생 닫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평생 좋은 부모가 되려고 애쓰셨습니다. 부족함 없는 부모가 되고 싶어서 자식 앞에서는 늘 괜찮은 척 하셨습니다. 내가 배고파도 자식은 먹였고, 내가 아파도 자식 걱정부터 했고, 내가 서러워도 자식 앞에서는 웃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조금 다르게 살아도 됩니다. 이제는 자식에게 미움받지 않기 위해 내 노후를 내어주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자식에게 좋은 부모가 되기 전에 나 자신에게 좋은 보호자가 되어야 합니다. 좋은 부모는 다 해주는 부모가 아닙니다. 60대 이후의 좋은 부모는 자기 삶을 무너뜨리지 않는 부모입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도록 자기 노후를 지키는 부모입니다. 자식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고 자식에게 자기 몫의 인생을 돌려주는 부모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무너지면 자식도 편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돈을 다 주고 나중에 생활이 어려워지면 자식은 부담을 느낍니다. 부담은 곧 짜증이 되고 짜증은 말투로 나오고 그 말투에 부모는 상처받습니다. 차라리 지금 선을 긋는 것이 낫습니다. 지금 기준을 세우는 것이 낫습니다. 지금 조금 서운한 말을 듣더라도 나중에 서로 원망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이제 오늘 드린 이야기의 핵심만 정리해 드립니다. 첫 번째, 매달 새는 돈을 막아주지 마십시오. 생활비 지원은 반복되는 순간 자녀의 자립심을 약하게 만들고 부모의 노후를 조용히 갉아먹습니다. 두 번째, 자식 집 때문에 내 집을 위험하게 하지 마십시오. 자녀의 시작을 돕겠다고 부모의 마지막 방어막을 깨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자식의 실패를 돈으로 지워주지 마십시오. 사업 실패, 투자 실패, 카드 빚을 부모가 계속 막아주면 자녀는 책임을 배우지 못하고 같은 위기를 반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원을 안 하는 것이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의 인생을 자식에게 돌려주는 것일 뿐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인생을 사랑할 수는 있지만 자녀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고통을 안아줄 수는 있지만 자녀의 책임까지 영원히 대신 질 수는 없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넘어질 때 손을 내밀 수는 있지만 자녀가 걸어야 할 길을 대신 걸어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하셨습니다.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가르치고 아플 때 밤새우고 입시 때 같이 떨고 결혼할 때 마음 졸이고 손주가 생기면 또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 세대의 부모는 정말 많이 희생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 희생을 멈춘다고 해서 나쁜 부모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자식에게도 자기 몫의 인생을 돌려줘야 합니다. 자식이 넘어지는 것을 보는 일은 아픕니다. 하지만 넘어져 봐야 일어서는 법을 배웁니다. 부모가 계속 받쳐주면 자식은 넘어지지 않는 대신 혼자 서는 법도 배우지 못합니다. 부모의 사랑은 두 팔로 끌어안는 사랑도 있지만 한 걸음 물러서서 지켜보는 사랑도 있습니다. 젊을 때는 끌어안는 사랑이 필요했지만 자식이 어른이 된 뒤에는 물러서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물러선다고 사랑이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사랑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랑입니다. 오늘 밤 통장을 한번 조용히 들여다보십시오.
내가 자식을 위해 계속 보내는 돈이 있는지, 그 돈 때문에 내 치료와 내 생활과 내 평온을 미루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한 문장만 정해 보십시오. 나는 자식을 사랑하지만 내 노후를 무너뜨리면서까지 돕지는 않겠다. 이 생각이 여러분의 노후를 지킬 것입니다. 자식에게 돈을 덜 준다고 사랑이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무너지지 않아야 자식도 안심합니다. 부모가 자기 삶을 지켜야 자식도 자기 삶을 책임집니다. 부모가 단단해야 가족도 단단해집니다. 여러분의 노후 통장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병원에 갈 수 있는 힘입니다.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는 힘입니다.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내 방에서 잠들 수 있는 힘입니다. 그 힘을 너무 쉽게 내어주지 마십시오.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돈을 미리 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끝까지 자기 삶을 품위 있게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유산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댓글에 나는 내 노후도 소중합니다. 나부터 살피고 지키겠습니다라고 남겨주세요. 혹시 자녀 지원 문제로 마음앓이하신 경험이 있다면 다른 분들을 위해 지혜를 나눠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같은 고민을 하는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잘될 라디오는 여러분이 자식에게 휘둘리지 않고 노후의 품위와 평온을 지키며 살아가실 수 있도록 계속 좋은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자녀 뒷바라지하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다시 아끼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